네, 자, 시장의 주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IP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최용건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앞서서도 좀 지적을 해드렸다시피 아직은 좀 불안불안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첫 질문이 코스피 너무 빠른 회복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 이런 질문인데 사실 오늘 시장을 두고 또 앞으로를 보자면 너무 빨리 회복을 한 게 맞나 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네. 그 주식시장 항상 불안하죠. 뭐 네, 좋을 때도 불안한 그렇죠. 건데 네. 요즘 같으면 뭐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빠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음. 생각이 좀 들어왔던 아, 부분들이 너무 많이 사실인데 올라서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는데 그런 생각들이 이만큼 들어왔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지수 빠른 회복에 대한 시장 논리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뉴욕이 셧다운 당한 지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2주라는 건 확진자가 이제 증상이 발현되는 확진자가 회복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달리 얘기하면 4월 중순이면 이제 회복이 확진을 앞지를 수 있다는 시계열 논리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이번 주에 작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네. 같고요. 또 이번에 위기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거의 뭐 국격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에 가까움과 또 동학개인에서 연기금, 증안펀드로 이렇게 백업이 되는 시장의 지지력 때문에 급기야는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어제 같은 날은 미국의 사망자 700명대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빠져야 되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견조함을 보였다. 예상을 뒤엎고 매우 단단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건 펀더멘탈리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용 충격이라는 것들은 시장이 굉장히 잘 소화를 해온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상업부동산 자영업자 문제들은 지금 우리의 체감하는 이런 경기의 문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마저도 현재 이런 바이러스 과도기에서 다분히 좀 완화되고 있는 개인의 소비, 꽃놀이 안 나가셨죠? 네, 안 나갔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소비 활동으로서 이것을 상쇄해 버리는 어떤 안일함의 아이러니 속에 아, 좀 들어 있기도 예. 합니다. 네. 소비의 미덕이냐 아니면 봄날의 개인의 이기심이냐. 네. 이 판단은 아마도 다시 2~3주가 지난 다음에 확진자의 수의 영향으로 평가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조심스럽게 중얼거려 보는 말씀은 시간은 그래도 네. 정상화의 편이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어느 정도 시장이 정상화 수순에 좀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앞서서 이 빠른 회복에 대한 논리는 좀 보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는데 사실 시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지표나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악화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봤을 때 이미 이런 지표들을 시장에 선 반영할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충격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두차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네. 주식시장은 이미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더 이상 네. 걱정하지 않죠. 그래요? 다가올 네. 어떤 작은 기쁨에 이미 더 환호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네. 반영할 걱정들은 상당히 너무 지나치게 반영한 감이 1,400포인트대를 음. 봤을 때 네.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좀 안심을 하고 시장 정상화에 좀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비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가장 많이 좀 오르고 가장 많이 각광을 받았던 업종이 언택트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소비가 다시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을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많이 좀 관심 가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폭발적으로 네. 늘어난다기까지보다는 음. 이제 정상화가 됐을 때 그럼 그 네. 과정에서 언택트가 이제까지 흥했는데 음.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언택트라서 그 종목들이 과연 흥했던 것인지 그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죠. 게임 메이저 같은 종목들의 경쟁력을 꼭 언택트로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또 원래 볼륨이 커지고 있던 콘텐츠 시장의 어떤 경쟁력 그런 것들이 시들해진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 과정에서 이들 종목들이 가졌던 경쟁력, 내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음식료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성행하고 있는 중국의 홈이코노미 관련해서 중국 배달식품 시장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라면과 같은 뭐 즉석 수요 식품들 이런 것들 네.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쵸.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보여주고 있는 이런 숫자들은 이런 실적들은 단지 센티멘탈로만 겸하할 수는 분명히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B2C, D2C의 어떤 강점들은 일반 소비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나이키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 소비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일명 이런 그 우리 증시의 어떤 세태를 통해서 리테일의 강점을 가진 증권주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던 이런 부분의 재평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 들고요. 아, 그래요? 또 네. 치료제 테마, 과도한 기대 반영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 부분은 이후에 렘데시베르 적용 접근성 허용에도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네. 하물며 뭐 구충제 이버맥틴이랄까 식약처의 검증 안 됨과 그에 따른 주가 수습 과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한편 방금 전에 하창봉 대표도 말씀하시대요. 네. 글로벌 IT들이 지금 원격 의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도 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관련주들이 있으니 주목할 부분이다. 관련해서 솔루션과 기기를 갖고 있는 종목들 저는 뭐 인성 종목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JL, K 인스펙션 이런 종목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추가적인 아이디어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볼 업종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 이외에 증권주라든가 게임 콘텐츠, 뭐 음식료 업종들, 일반 소비주까지 거의 뭐 전 업종을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고 좀 정리해봐도 될까요? 업종이 네. 코드로만 나는 게 25개인데 네. 뭐 제가 서너 개 얘기했다고 어떻게 전업종까지 되겠어요? 그쵸, 하지만 앞서 너무 빠른 회복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종목들을 이렇게 늘어놓는다는 것은 네. 지금 시장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당한 어떤 이유를 부과하자 이런 네.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좀 고무적이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증권주가 최근에 좀 매매가 좀 증가하면서 수수료 측면에서도 좀 이익을 많이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좀 길어지면서 신용경색 문제도 좀 있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증권업종? 저희 증권회사 다니잖아요. 네. 증권사가 더 이상 그 손님들의 대출 이자 이런 네. 것들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리테일 수수료에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네. 장이 빠질 때마다 뭐 등락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라졌지만 네. 지금은 그 부분이 다시 엄청난 숫자에 제가 30년 된 제 친구들이 증권 계좌를 다시 문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새로 계좌를 터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리테일 기반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가진 증권사는 분명히 이번에 한번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최근에 관심이 되는 게 또 유가 관련된 업종들 아니겠습니까? 정유화학주들, 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종목들 부침도 굉장히 심한데 정유화학 업종과 또 한국전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서로 네. 대치되는 종목이죠. 네.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는 힘들고 그렇죠. 유가가 떨어지면 원가가 줄어드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네. 원료비가 90%가 다 에너지인데요. 네. 그러면 양 주식을 유가가 저렇게 떨어졌는 1분기 실적이 급전직하하는 게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유주들은. 그런데도 왜 지금까지 재고평가 손실들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물론 전까지는 빠졌지만 시장이 빠졌으니까 빠진 거고요. 어떻게 어제 같은 날은 특히 유가 급락했는데도 견조했을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나간 부분이다. 재고평가 손실 같은 것들은 앞으로 세계 공장들이 어차피 다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폭락해 있는 원료비가 다시 하반기에 돌아올 어떤 회수될 이익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재가 수준이라면 뭐 충분히 사줄 수 있는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의 에너지 가격, 그 전력 가격 인하의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있죠. 그러나 그동안 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90%가 에너지 원가인 이 종목의 특성상 지금까지의 유가 하락을 크게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많이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유가 이렇게 또 갑자기 빠르게 오르는 분위기면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상쇄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화학 업종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짜봤고요. 자, 그러면 시장 속에서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볼 업종,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 네. 이런 그 위기가 왔을 때 항상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 IT 버블이 왔을 때 브릭스가 태동했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투자의 중국, 차정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봅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통과 이후에 이연 수요 그리고
재건 수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표가 아마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이렇게 종목들이 너무 많죠. 네.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오늘 특히 화두가 되는 것은 증안펀드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의 네. 부분일 텐데 어. 증안펀드 뭐 10조 가까운 이 돈들이 여기에 인덱스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까? 들어 있어요. 네. 예, 인덱스나 벤치마크에 관련된 종목들이면서 또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에 대한 쇼커브 니즈가 있는 종목들이면서 네. 또 MSCI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잖아요. 물론 다시 매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그걸 매도할 때 거기에서는 벗어나 있으면서 K200이나 K150에 들어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방금 전에 뽑아놓은 저런 표 안에서는 아마 KMW나 농심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유망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최영건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